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하고 수도 키예프 인근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피격되는 등 첫날부터 최소 57명이 숨지고 169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공개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해 금융과 에너지, 교통 부문과 수출 통제를 겨냥한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에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까지 치솟고 주식과 가상화폐는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가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7세 아동과 4개월 영아가 재택치료 도중 숨지는 등 오미크론 유행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이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늘 저녁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 후보들은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놓고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파가 물러나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져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던 러시아. 하지만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83곳을 파괴하고 체르노빌 원전과 키예프 외곽에 위치한 비행장도 장악했다고 밝혔는데 침공 첫날 사상자만 200명이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현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우크라이나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의 공항을 러시아군 공수부대가 장악했습니다. 키예프 중심가에서 불과 36km 떨어진 곳입니다. The past few seconds just before you came to us, they were engaged in a firefight, presumably with the Ukrainian military, which says it is staging a counter-offensive to try and take back this airport. We can tell you now. 키예프 시내에선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고 정부기관이 밀집한 구역엔 군대가 배치됐습니다. 키예프의 관문격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동, 남, 북 세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간 러시아군은 침공 첫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ов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ыведены из строя 74 наземных объекта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краины, в том числе 11 аэродромов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3 командных пункта, пункт базирования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Украины, а также 18 радиационных станций, зенитных 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С-300 и Бук-М1. 러시아군이 키예프로 향하는 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는 의도라고 미국 정보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다급히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Лідери свободного світу, якщо ви нам сьогодні не допоможете, якщо ви потужно не допоможете Україні, то завтра війна постукає в ваші двері.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은 자국민 57명이 숨졌고 16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폭격을 맞은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은 쑥대밭을 방불케 했는데요. 아파트는 먼지로 뒤덮였고 시민들은 폭격을 피해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피난도 이어지면서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아파트의 난간들이 무너져 있고 집안 곳곳은 깨진 유리와 파손된 가구들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아파트가 러시아군 공격에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 아파트 역시 먼지와 깨진 가구들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하철역은 폭격을 피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Я боюсь ехать. Я не буду ехать. Я не знаю, что там дальше происходит. 도심 곳곳에서는 돈을 찾으려고 ATM 기기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마트 안 생필품도 모두 동이 나버렸습니다.
피난 행렬도 이어졌는데 주유소 곳곳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로 끝도 없는 줄이 생겼습니다. Очен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заправляются без нужды на то. Поэтому планирую заправить полбак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ыло хоть какое-то количество на крайний случай. 하늘길이 막히자 시민들은 폴란드 국경 등을 통해 육로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here to Poland and then we may probably go to Cyprus. To our friends. To our friends to stay for when the bombing, the hot situation comes down a little bit.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7천 명을 독일에 추가 파병하기로 했는데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이 시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정인 조금 넘은 시간,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지 만 하루가 다 돼갑니다. 온종일 공습경보가 울렸던 수도 키예프의 현재 모습입니다. 키예프 공항을 비롯해 일부 군 관련 시설이 러시아의 포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침공했다고 밝혔지만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리코프, 서쪽으로는 리비우, 남쪽 오데사 등 사실상 전방위적 공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5만 병력의 러시아가 전면전에 나설 경우에는 몇 주 안에 수도 키예프도 점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곳곳에서도 러시아 지상군이 투입돼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하고 제재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날이 밝자마자 오전에 G7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4개 주요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단호한 목소리로 푸틴 대통령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Today, I'm authorizing additional strong sanctions.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국제 무대에서 왕따로 남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푸틴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미군이 또 동부 유럽에 추가 파병을 승인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는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 미군 7천 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미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 5조에 따라 나토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은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나토가 회원국이 아니어서 미군을 진입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공동 방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하면 미국 역시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도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국제유가는 8년 만에 배럴당 $100로 치솟았고 주식과 가상화폐는 급락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알려지며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2% 이상 하락 출발했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3% 넘게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증시는 무려 33% 폭락하며 세계 증시 역사상 5번째 낙폭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2.6%, 코스닥은 무려 3.3%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 3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지수 급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8% 넘게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시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그리고 뭐 미국의 선물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영향만 미쳤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원유와 가스 부족 현상이 예상되며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5% 급등해 14년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섰고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5%나 치솟았습니다.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금의 돈이 몰리며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8.8원 올라 1202.4원을 기록했고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9% 올라 1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대선 막바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김 씨의 계좌가 시세 조정 의심 거래에 280여 건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검찰의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권거래 계좌를 공개하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MBN이 입수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 속 범죄 일람표를 보면 윤 후보 측이 공개한 계좌 외에 추가로 김 씨 명의의 계좌 4개가 거래에 이용됐습니다. 김 씨의 계좌 5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약 14개월간 통정 매매와 허수 매수 등에 모두 284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의 기존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계좌를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식 거래에 사용된 김 씨의 미래에셋 계좌는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김 씨가 직접 전화 주문했다며 영업점 녹취록 등을 확인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겁니다. 검찰은 주식 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김 씨와 주가 조작 세력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늘 두 번째 법정 TV 토론에 나섭니다. 뚜렷한 1위 후보가 없는 가운데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정치개혁, 사드 같은 정치 분야와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8시 MBN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오늘 있을 TV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시각차가 극명한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평화를 통한 경제 안정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론을 더욱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던 만큼 민주당의 종전선언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외에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추진을 약속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를 비판하면서 광화문 청사 시대를 내걸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 때 위성 정당을 만든 것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통합 정부나 안철수 후보의 국민통합 내각 구상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3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미국은 40%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상황은 정반대죠. 미국은 100만 명에 육박하던 하루 확진자가 8만 명대로 급감하면서 오미크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데 확진자는 많은 이유, 정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국민의 60%인 3천만 명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접종률도 86.4%로 10명 중 9명이 백신을 맞았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미국 국민의 43.4%가 3차 접종, 2차 접종은 64.8%로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연일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며 17만 명까지 폭증했지만 미국은 지난달 15일 80만 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인 8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출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방역 통제가 한국만큼 강하지 않다 보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데 5주, 그리고 우세종에서 정점에 도달하는데 5주가 걸렸습니다. 치명률이 낮다 보니 정점이 지나자마자 인구의 24%가 자연 면역을 획득했습니다. 영국은 우세종과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각각 3주로 더 짧습니다. 반면 우리는 우세종이 되기까지 7주가 걸렸고 따라서 정점 도달도 7주 뒤인 3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리는 왜 미국, 영국보다 정점 도달 기간이 길까요? 원인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강력한 방역 조치 때문입니다. 방역을 잘하고 접종을 많이 한 것이 자연 면역 달성을 더디게 하는 역설적 상황이 온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영국처럼 기존에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 회복돼서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 획득한 인구가 우린 4%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아직도 인구 집단 중에는 감염에 취약한 인구가 많다. 자연 면역에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정점이 지나면 높은 접종률과 합쳐져서 더 빨리 엔데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전북의 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 60명에게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통보했습니다. PCR 대행검사소가 보건소에 잘못된 정보를 건넨 건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음성 문자를 받은 확진자는 가족과 접촉하고 외출까지 했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56분 전북 익산시 보건소는 PCR 검사를 한 시민 60명에게 음성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6분 음성 통보를 받은 60명은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가 잘못 전송됐다며 확진자로 뒤바뀐 겁니다. 보건소는 PCR 검사를 대행하는 민간기관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체를 검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에서 그런 입력 오류로 양성자를 음성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동선이 있으면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60명은 정정 문자를 받기 전 1시간 40분 동안 안심하고 다른 가족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동선 파악도 어렵습니다.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족 위주로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한 민간기관의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일정 부분 사무적인 이런 에러는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PCR 검사 기관은 2곳뿐. 서둘러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특히 비상인데요.
강원도 일대와 경남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새빨간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불을 잡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개촌리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나무로 이루어진 침엽 수림인데다 경사가 급해 진화 작업은 야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1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불이 인근 민가로 확산하는 걸 막으려고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고 인근 주민 8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걸로 보고 불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 55분쯤 강원 홍천군 일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에는 경남 창원시 근곡저수지 인근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 90명이 대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말까지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고된 만큼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귀금속은 현금화하기가 쉽다 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요. 손님인 척 귀금속을 구경하다 훔쳐 달아난 남성이 도주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금은방. 주인이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자 갑자기 옆에 놓여있던 목걸이까지 들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처음부터 물건을 쌀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았고 옷을 뒤집어 입거나 택시 등을 계속 옮겨 타는 식으로 경찰을 따돌리려 했는데요. 하지만 CCTV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금목걸이 1점과 팔찌 2점 등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을 훔쳤다는데 결국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요즘 CCTV나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검거율도 높다고 하니 어리석은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3분 먼저 울려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수능시험장에서 탐구 영역 첫 번째 과목 시험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타종을 담당했던 교사가 기기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뒤 약 2분가량 더 문제를 풀게 했지만 결국 지난해 6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인정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태국에서 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진 통신선에 걸려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돌진하던 오토바이에서 느닷없이 운전자가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도로에 낮게 늘어진 통신선 케이블이 보이는데요. 이 줄에 그만 운전자의 목이 걸린 거죠. 케이블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누가 보면 유령이 잡아당긴 줄 알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사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데요. 도로 위에 늘어진 통신선으로 목을 다치면서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다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BTS 뽀로로와 연계한 신사업.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1,300억 원대 코인을 팔아온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투자 정보가 부족한 고령층과 주부 등 3만여 명이 원금 손실의 피해를 봤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다단계 조직의 지사장이 코인 투자를 권유합니다. 1차 투자자들은 이미 큰 돈을 벌었다며 2차 일반인 모집에 서둘러 투자하라고 부추깁니다. 큰 차는 우리 일반인들한테 쓰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는 기관이나 또 돈 있는 사람들 1,000억만 다 되면은 이번 2,000억 마무리가 되고. 전국 163개 센터 등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다단계 조직은 해당 코인이 BTS,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했습니다.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 카드를 운영합니다. 뽀로로의 다양한 콘텐츠를 세계에 소개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스토리 라인이 좀 현혹할 만한 스토리 라인이 있더라고요. 저 모아놨던 돈이랑 이제 대출금까지 껴가지고 이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서 이렇게까지 피해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최고 29단계로 이뤄진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는 3만여 명. 120만 원을 투자하면 주겠다고 한 400% 수당 480만 원은 다른 투자자의 돈을 이용한 돌려막기였고 나눠받은 코인은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거래소 상장이 용이한 필리핀 거래소의 면피용으로 상장은 되었으나 거래 가격이 0원으로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무용지물 코인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등 8명은 1,3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4년 전 한 지상파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22년 차 기자가 기자윤리를 위반하고 방송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지상파 방송기자 김모 씨는 부산항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보도에는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공무원의 익명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실제 공무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변조해 마치 공무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속인 겁니다. 인터뷰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 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보도의 흑역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상파에 최초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작으로 해고당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20년 이상 기자로 일해 누구보다 기자 윤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터뷰 조작으로 객관적 사실을 다루어야 하는 방송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업무 방해를 할 고의가 없었다며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앞발로 달리는 열차를 멈춰 세우고 건물들 사이에서 집채만한 몸을 놓이는 고양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건물보다 덩치가 큰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이번엔 터널 앞에 얼굴을 들이미는데 크기가 이게 맞는 건가요? 이곳은 일본 오사카의 한 음식점. 원래 미니어처 열차가 있던 곳인데 어느 날 14마리의 고양이 가족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곤 이렇게 모든 곳을 차지해 버렸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영화 고질라의 실사판이냐며 흥미를 보였고 덕분에 코로나19로 문을 닫을 뻔했던 식당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 영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네요. 출산과 육아는 엄마 혼자의 몫이 아니라 엄마 아빠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일인데요. 그건 독수리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땅에서 44m 높이의 소나무 둥지에서 한 쌍의 대머리 독수리가 포착됐는데요. 날아온 독수리가 암컷, 둥지를 지키던 독수리가 수컷으로 수컷은 지금 2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둘만의 언어로 뭔가를 주고받더니 수컷은 둥지를 떠나는데요.
이번엔 암컷이 알을 품을 차례입니다. 이 부모 독수리의 빈틈없는 보호 속에 알들은 머지않아 부화할 거란 관측인데요. 다만 혹독한 추위와 강풍이 변수라고 하네요. 여기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는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거장이란 수식어가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이곳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그림이 벽을 타고 흐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환상적인 느낌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든 작품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이곳에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디지털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훌륭한 연출도 연출이지만 공간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장의 힘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꽃과 파스텔 톤의 색감을 보면 봄이 연상되죠. 마치 꿈속 같은 은은한 색감으로 봄내음 물씬 풍기는 사진 예술의 세계를 최희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벼운 구름이 펼쳐진 파란색 하늘 아래 선명한 색감의 가냘픈 빨간 꽃들. 사각작품 주변 벽에도 같은 꽃으로 채워져 마치 들판에서 봄을 맞는 듯합니다. 분위기도 좋았지만 이런 꽃작품들도 보면은 되게 마음도 좋아지고 해서 세계 곳곳의 여행지는 작가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화사한 사진으로 재탄생합니다. 파스텔톤의 화사한 건물 계단과 그 계단을 내려오는 소녀들. 좀 전에 보여드린 작품 속 공간이 전시장에 똑같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으니 마치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빛의 대비를 이용한 꽃사진으로 가득 채워진 전시장. 아름다운 꽃들은 어두운 배경과 어우러지며 호소력을 높입니다. 꽃으로부터 강한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 꽃의 생을 바라보면서 얻었던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꽃으로부터 위로받았던 작가의 감정이 그대로 반영된 90여 점의 작품들이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중북부를 시작으로 내리다가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북 지역도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영하 5.1도, 부산은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